자, 오늘 6월 5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가 조금씩 하이닉스와 함께 조정을 줬습니다. 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엔비디아가 실적이 워낙 잘 나와서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미국이 지금 반도체법의 규제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철수할 때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마라, 이런 이제 중국의 웃기는 일이죠. 그런 제재들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만약에 간다고 치면 원사이드에 가기보다는 조정을 주면서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경기 침체에 한동안 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지금 경기 침체가 아직 오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오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 이유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먼저 움직이는 부분도 사실 있고 AI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하면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여기서 원사이드하게 거기보다는 조정을 주면서 또 누를 땐 눌러가면서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쉬는 동안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들이 오늘은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내일 휴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을 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8조 4천억, 코스피 8조 4천억, 코스닥 6조 8천억. 전 거래일을 대비하면은 거래 대금을 보면은 어제가 아니죠. 오늘이 그 하루 쉬었으니까 주말이었으니까 금요일날 9조 3천억이었고 목요일날 9조 1천억이었고 그 전날이 15조까지 나왔습니다. 그 전날하고 그 전전날이 많이 나온 편이죠. 11조 15조 이렇게 나왔었고 그 전에는 계속 9조 대 나왔었는데 오늘은 8조 4천대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조 8천억. 6조 8천억은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거래량입니다. 거래 대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금요일날 7조 6천억, 그 전날 7조 2천억, 그리고 수요일날 8조 1천억. 최근에 그래도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다 해도 한 7조에서 8조대는 유지하고 있었던 코스닥인데 오늘은 6조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휴일을 앞둔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움직였던 섹터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는 조금 조정을 줬고, 자동차 완성차들부터 해가지고 조금 조정을 줬던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도 가고 자동차도 가긴 힘들거든요. 얘가 한번 앞서거니 하면은 다른 종목들이 다른 섹터가 뒤서거니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건설 기계 쪽 자동차 그런 쪽이 움직였고, 엔터주들도 사실 좋았습니다. 최근에 JYP부터 해가지고 하이브 SM 다 좋았는데 오늘 조정 국면이었고, 특히 SM 같은 경우는 지금 엑소 멤버들이 그 전속 계약 해제한다는 이제 자문들까지 나오면서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동방신기도 한번 이랬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SM이 지금 계약하는데 좀 문제가 좀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엔터주들도 조정 국면이고, 반면에 좀 관심을 못 받고 있던 조선주들은 강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계속 우리의 관심권에 멀어져 있던 메타버스 섹터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메타의 퀘스트 3가 출시된 기대감도 있었고, 저도 퀘스트 3는 아니고 지금 퀘스트 2가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VR 기계를 아직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신형을 쓰기보다는 이제 조금 한물 간 기계인데 좀 싸게 나오는 거, 퀘스트 2를 지금 한번 사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첫 MR 헤드셋까지 나온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500만 원에 나온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든지 첫 기계는 안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제 나이 세대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삼성 스마트폰 첫 스마트폰이 갤럭시가 아닙니다. 옴니아라는 그 엄청난 기계가 있었습니다. 옴렉이라고 불렸던 그 쓰레기 같은 기계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기억이 있다 보니까 첫 기계는 안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메타의 퀘스트 3 출시, 그리고 애플의 첫 MR 헤드셋 출시 기대감 때문에 메타버스 섹터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면 내일 휴일 지나면 바로 큰 손들이 선물 가격 맞추려고 할 텐데 어느 정도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이제 우리나라 차트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기 입형 때 481선 저항이 있는데 이 자리 일단 돌파하고 올라갔습니다. 돌파했으면은 그 다음에 돌파한 이후에 한 2700 정도
선까지 갔다가 한번 조정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파동을 그리면서 상방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돌파해주는 모습인데 강하게 돌파한 건 아니에요. 거래량이 오늘 많이 실리진 않았으니까. 만약에 오늘 돌파하는 게 갭으로 뜨는 게 아니라 갭 돌파도 나쁘지 않습니다. 갭 뜬 이후에 여기 양봉이 딱 떠주면서 거래량이 좀 실려왔다 그랬으면은 확실한 돌파로 볼 수 있을 텐데, 갭으로 뜬 다음에 음봉으로 밀린 건 사실 좀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어쨌든 480선 돌파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근데 사실 그 일본 같은 데 보면은 완전 신고가예요. 미쳤죠. 잃어버린 30년 갈라파고스였던 우리 니케이가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신고가 가려면 멀었거든요. 신고가 우리 3300이잖아요. 우리가 최고가가 3316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뭐 이제까지 일본의 엔저가 지속되면서 뭐 수출 이제 흑자도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를 풀어준 게 사실 우리가 급한 건 아니었거든요. 일본한테 받아낼 걸 받아내면서 사실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풀어주는 우리가 갑의 입장인데, 가가지고 우리가 을지를 하고 왔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규제를 풀어주면 이제 일본은 무역 흑자를 쌓겠죠. 우리는 이제 무역 적자를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절대 급한 게 아니었는데, 일본한테 뜯어낼 거 뜯어내면서 사실은 수출 규제를 갑의 입장에서 풀어줘도 되는데, 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가 급한 것도 아니고 이미 다 국산화가 끝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가는 못 가고 지금 일본 주가만 열심히 가는 모습이라서 배가 아파 뒤질 지경이에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5월이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시장에서 예측하기인 것보다 많이 잘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사실은 그 전에 저도 사실 반도체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연준에서 지금 2년 정도 소프트한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는 거는 결국은 경기에 가장 민감한 반도체주들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실적도 하이닉스 적자까지 갔고 삼성전자도 실적이 박살이 났는데, 이게 실적의 저점일까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이닉스 적자다 다시 흑자가 돌아오는 거를 보고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이 저점일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엔비디아가 떠주니까 그냥 같이 떠주는 모습이라서, 오히려 이게 5월 시장은 좀 교란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장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한 섹터가 움직이니까 돈이 와르르 몰려 들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반도체가 존재감은 드러냈지만 원사이드 가기보다는 조정을 주면서 추세가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보고 반도체 섹터에 진입을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차트 좋은 종목들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희 정해 회원방에 있는 종목들, 전 종목들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하루를 마감하는데, 내일 휴일 지나고도 조금 더 좋은 장세 이어지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현재 시간 유럽 시장 제가 항상 보죠. 유럽 시장 그래도 긍정적으로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영국이 0.5% 상승, 독일 0.02% 거의 뭐 강보합 정도고요. 프랑스 0.05, 유로스토스도 약보합 정도 흐름이고,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강세 흐름을 이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플레이션 얘기에서 나오는데, 지금 그 국제 천연가스 값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천연가스 한번 볼까요? 천연가스 값이 예전에 보세요. 고점 대비해 가지고 진짜 많이, 그러니까 전쟁 전만큼 떨어졌어요 지금. 그럼 전쟁이 끝나면은 이 천연가스 값이랑 유가가 어떻게 될지,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한편으로 좀 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전쟁 이후에 어떻게 조금 천연가스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추가로 하겠죠. 그때를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주가에 좀 선반영되는 게 아닌가, 인플레이션 이미 넘어갔다고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하루였다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면서, 유럽 시장이 좋고, 오늘 또 미국 시장도 만약에 양호하게 끝난다면은, 양호하게 끝나고 내일 우리가 장이 안 열리니까 내일도 그 미국 시장이 양호하게 끝나야지 우리 시장이 훈풍을 받을 테니까요. 일단 481선 장기 평타를 넘은 걸 보고, 오늘 하루가 끝났으니까 내일 쉬고 그 다음 주 이거래일 후에도 조금 더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